제가 전에 12월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2023년도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2024년도 거 성적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균은 70.4인데요. 요번에 송실고는 52.7이었어요. 그리고 대선고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도 걔네들도 60 안팎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선정도 아직 안 나왔는데 얘네들 요번에 선정은 시험 범위가 쉬운 부분이라 원래는 걔네들도 50점대인데 요번엔 60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선의여고가 원래가 그렇게 과학이 어려운 학교는 아니다. 그래서 기본 인강만 해도 80점대 맞기는 어렵지 않았을걸요? 학생들이 있으면 아마 이번 시험지 보시면 솔직히 내가 학원 안 다녀도 80은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걸 또 느낄 거예요. 여기 킬러 문제가 없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몇 문제는 또 킬러 문제입니다. 요거를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그거를 먼저 보자면 요번에 요게 중간고사 문제이네요. 요게 지금 10번 문제가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지구과학에서 그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경험하거나 연습하지 않는 어머니들은 좀 익숙하시죠. 옛날에 수능 공부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까다로움인지 아시죠? 하나만 몰라도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게 조금 킬러 문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요거는 생명인데 생명은 원래 이런 유형 문제 되게 잘 되거든요. 수능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것도 전에 12월 1월에 말씀드렸는데 선의여고는 서술형이 있다, 서답형이 있다. 그래서 서답형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떤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논술 같은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아니다. 서답형이라고 말만 했지 대부분이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까지 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의 기본량인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번에 시험 범위가 성일이 좀 좁았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말은 겁나 넓다는 얘기가 되는데 의외로 물리의 기본량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내봐야 3-4문제였거든요. 어떤 학교는 한 문제 낸 학교도 있는데 여기 몇 문제 내냐면 6+2에서 8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 수가 얼마냐면요. 전체 문제 수가 얼마냐면요. 선택형 18문제에다가 서답형 6문제인데 네, 거기 서답형이 30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안 하면은 아마 여기서 대부분 시험 끝나고 나면 7점을 했는데 서술형은 아직 7점을 몰라서 답을 몰라. 감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하셨어야 되고 이 서술형에서 6문제 나오고 서답형에서 2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리의 기본량이 되게 비중이 많이 있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주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직 출제 방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를 어떻게 더 집중해서 많이 내고 적게 내야 되는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보통 그러면 뭐든지 그렇지만 앞부분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물리의 기본량에서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의외로 새로 추가되는 반도체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출제 방향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눠서 출제를 하시는데 한 분이 좀 몰아가지고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제가 예측해드린 대로 난이도가 그렇게 심하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서술형 좀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제시하는 모범답안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문장으로 쓰라는 거거든요. 이거 대비 안 하셨으면 애들이 정답에 자신이 없어서
채점한 거 나올 때까지 가슴 졸이고 몇 점이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거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답형만 하시면 되니까 딱히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것도 좀 연습을 하셔서 이것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한 문제면은 뭐 일시적인 거 아니냐. 아까 6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서답형이에요. 6문제 중에서 이것도 지구형과 목표형이 있는데 이런 거 아마 어머니들도 옛날 기억나실 건데 이유를 태양계와 행성의 생성 과정과 연관하여 서술하라. 마찬가지로 이게 겁나게 길게 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상하고 있으면 트집 잡아서 감점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 대비를 좀 하셔서 쓰는 것도 연습하고 그것도 검토받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는 좀 되게 제가 이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반응을 못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 원래 그 통합과학 1의 그 반도체, 즉 물질의 정기적인 특성의 핵심적인 주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하고 다이오드예요. 근데 안 냈어요. 그거 말고 뭘 냈냐면 트랜지스터를 냈습니다. 이게 솔직히 발이 3개 달렸는데 3개 달리면 트랜지스터고 2개 달리면 다이오드라는 거 애들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의 기능도 뭐 저는 진도 나갈 때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핵심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물리2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요 정도만 외워라고 써줬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출제했던 범위 말고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거는 조금 그 기존의 경향과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강이나 시중 문제집 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감안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수를 감안하면은 나머지는 무난했거든요. 그러니까 80점대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한다면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합쳐서 70점대 중반 정도가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하고 비슷한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과학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성적표가 나오고 석차가 나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실 겁니다. 거기에서는 점수보다도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우리 애가 80점인 건 좋아. 그런데 3등급 꼴찌거나 4등급이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냥 4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제가 그래서 과학을 수강하겠다라고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두 부류. 하나는 점수는 괜찮은데 등급이 석차가 밀려서 걱정되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89점 90점인데 2등급이더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1등급 하고 싶은데. 그 부류만 아마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수학, 영어 하시고요. 그런 부분만 있으시는지 학원에 문의하시거나 저한테 물어보고 오픈 채널에도 저 열심히 대답해드리거든요. 성역이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걸 살짝 넘겼는데 이제 2학기 기말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저희의 관심이죠. 그 얘기만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문제를 보면서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제가 그냥 건너뛰고요. 2학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 3주차에 그 교재를 쓰는데 모의고사용의 문제를 좀 다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지보다는 있어요. 몇 권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물어나온 생활 지원이나 통합과학에서 요것과 관련되어서 출제되었던 것만 모은 게 따로 있거든요. 걔네들입니다. 그 책들을 보면은 시중에 그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많이 흉내낸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서 대비를 해주셔야 아까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좀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거 한 줄 때문에 들으신 건데, 2학기 기말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평균 점수는 대략 5점에서 10점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수업사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평균 점수는 5점에서 10점 정도 떨어질 거가 맞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한다면.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화학하고 물리가 킬러 문제가 나올 건데요. 특히 이거는 원래 선정이나 대성도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일여고는 가속도 계산까지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계속. 근데 이 가속도 계산은 원래 물리학원입니다. 근데 이게 고난이도로 내는 건 아닌데요. 물리학원의 기초문제 정도는 풀어보셔야 아마 소위 말해서 9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물리가 둘 다 들어가요. 중력 시스템하고 운동량과 추동량이 둘 다 기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에 관건은 그 물리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한가.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물리학원이나 화학원에 심화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물리학원과 화학원의 기본 정도는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화학결합 같은 경우요. 이 화학결합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들어가는데 아마 뭐가 들어갈 거냐면 화학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소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어렵게 내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아까 같은 문제는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특히 물리학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교재를 가지고 물리학을 대비를 하시면 여기에도 써 있나요? 근데 늘상 그렇지만 선일여고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의 실력보다 꼭 5점 정도 낮게 와요. 낮게 받아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하셔야만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마무리하고